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주제 시작해볼까요? 예, 돌격 앞으로입니다. 어디로 돌격하는지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300의 전투 장면에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의 사진을 합성했는데요. 왼편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시죠. 반대편에는 홍준표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진하는 곳은 다름 아닌 법원입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왜 법원으로 돌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새벽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반응을 보시죠. 대한민국이 법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야당이 반발을 하는 걸 보니 여당은 환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이 돌격 법원 앞으로를 외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2년 뭘 바꿨는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을 때 법원 개혁도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법원 입장에선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당장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권 분립을 의식해서라도 여야가 동시에 법원을 때리는 경우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가 그만큼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장관 사퇴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기각되면 검찰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를 법원이 쥐고 있으니 여야가 법원을 최대한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쪽 진영으로부터는 비난 화살을 피하기가 어렵겠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영 논리에 법원의 판단까지 갇혀버리는 것, 그게 곧 국론분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국론분열 맞습니다로 정했습니다. 네, 국론 분열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뭘까요? 예, 꺼진 줄 알았지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한 번 욕설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누구한테 저렇게 욕을 하는 겁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한 참고인이 검찰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자 이종구 위원장이 욕설을 섞어 중얼거린 겁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늘 조심하는데 의원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이들의 대화가 대표적이죠. 깜만 틀어놓으면 엉뚱한 거죠. 정부 관리만 덜 듣는 거, 이거만 제가 진짜 저도 이게 2년. 네, 당시 마이크가 켜진 줄 몰랐던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대화를 나눈 건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고만큼은 정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사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출신 정당 편을 들어서 큰 논란이 있었죠. 네, 그나저나 여상규 의원에 이어 한국당에서 욕설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선 조국 국면에서 굉장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물갈이 동력이 없었는데 자진해서 이런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네, 정치인들 꺼진 마이크 불도 꼭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